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이란산 석유 검수 조치, 이란 석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1160원이 넘었죠. 탄력을 받아서 우상향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금값이 상승을 하고 있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는 약세, 환율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국내 금시장에서는 금을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 개혁에 대한 그 얘기 있죠. 화폐 개혁이 나오면은 금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은 뭐 또 다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실물 금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재밌는 에피소드도 나와요. 그게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서 가요. 이제 한쪽에서만 촬영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괜찮죠? 생동감 있게.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지금 이제 마쳤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한 곳에서만 하면 또 그러니까 매장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각도로 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화면을 바로 보시면서 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빨리 진행한다 그러는데도 항상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초보분들이 많고 화면 영상이라든지 방송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최근 영상을 보시고는 이제 질문을 주시고 전화를 하시면은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한 사람한테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앞에 있는 방송들을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전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하나하나 읽고 나가는 과정들이 소개시켜져 있어요. 꽤나 값지고 엄청나게 소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초창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초창기 내용들이 더 좋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에 이 화면에 나온 게 S&P 지수입니다. S&P 미국이 전 세계 이제 금융시장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S&P 지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우라든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신고가를 형성하고 나가고 있어요. S&P를 왜 들고 나왔냐면은, S&P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산업 있잖아요. 뭐 기계, 조선, 뭐 자동차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지수를 나타내는 게 다우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 근데 S&P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중간적인 성격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나타내서 보기가 좀 수월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S&P 지수는 2939.88 지수 자체가 이렇게 해서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하락을 깊게 하고 V자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여기서 더 추가로 어떻게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동결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그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 QE4라든지 QE5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또 뭐 MMT 관련해가지고 화폐를 또 팽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말은 달러를 많이 발행해서 푼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시중에 어떻게 언제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 유동성들이 폭증하면서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고, 또 언제든지 급락을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는. 그러니까 항상 염두를 해보면서 어느 한쪽에 맹신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석유 검수 조치가 이루어졌죠. 이거 하면서 이제 지금 WTIU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거 서부 텍사스유를 말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올해 2019년도 1월 달에서 45달러, 40달러 저점을 찍고 이 부근에서 상승을 해서 지금 최근에는 또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잠시 이제 내려오는 모양이죠.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석유 가격 올라갔고 그 트럼프가 오펙에 전화를 해서 석유 사우디하고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정산을 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가 됐나 봐요. 그러면서 급등하던 원유 가격이 다시 이제 하락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향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금 가격하고 원유 가격하고 뭐 같이 뭐 움직이고 실물이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요즘에는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거를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가 보고 판단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석유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이러한 석유 금수 조치가 지금 이제 저번에 8개국 정도가 금수 조치를 했는데 한시적으로 180일 정도 풀어졌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게 지금 이제 5월 2일 정도 돼요. 그렇게 되고 5월 3일 뭐 자정을 기해서 이제 석유를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란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원유 수입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듣고 보니까 최저 5.8% 정도에서 9% 정도까지 원유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한대요. 이란산 원유를. 그 차츰 줄여가면서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연장을 할 거라고 정부에서 가서 뭐 산자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렇게 미국에 가서 뭐 로비 아닌 로비를 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또 간다 그래요. 근데 그게 요번에는 좀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런 예외 조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거든요. 이란 석유 그 수출하는 분포로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죠. 이란 석유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뭐 터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일본도 거기 있어요. 근데 일본은 수입량이 굉장히 좀 작아요.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은 중국, 뭐 터키, 베네수엘라, 인도도 많아요. 인도, 러시아 뭐 이렇게 연계되면은 뭐 1대1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반미 전선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 상황 내에서도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됐으니까 좀 타격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동맹국인데도 예외 일본은 별 타격이 없어요. 거의 수입을 작게 하니까 이란산을. 근데 또 한국이 타겟이 되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긴 있는데 이란은 이제 북한하고 마찬가지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악의 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도 핵 관련돼서 합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오바마 정부 때 실시한 거를 트럼프는 또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강한 액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도 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실제로 자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는 자기 대선 관련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국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막 휘두르고 있어요. 실제적인 게 이란에 뭐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나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간섭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뭐 미국이 뭐 나쁘게 얘기하면 깡패잖아요. 그리고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힘이 대적할 만큼이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는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죠. 미국 자국민들은 행복하겠죠. 가장 강대국에 살고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가야 되는가 그거를 연구하는 게 위정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야 국민들은 정치에 신경 안 쓰고 행복하게 경제활동하면서 가족들이 행복하고 친구들이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란 내에서도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해요. 당연히 자기들 밥줄을 끊는데 반발이 심하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중국은 또 뭐 이란산 뭐 그거를 뭐 발신기를 끄고 몰래 수입하겠다 계속 하겠다 하면서 지금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그게 마찰이 또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화면에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여기서 이제 수출하는 석유량이 엄청나대요. 요거를 봉쇄를 하기 시작하면 또
뭐 심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대외 내외 정세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요것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또 이 이란 뭐 얘기도 있고, 환율이 여기 보시면은 주봉상인데 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으로 보면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1150원을 돌파해서 강하게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지금 장대 양봉을 내고 캡 상승을 하고 1162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61원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이제 현물 가격을 아마 나타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선물 가격이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달러화가 강세가 돼가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이란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뭐 브렉시트가 어쩌고 그거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환율이 급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30원에서 1160원 정도 갖다 3%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 재산들이 3%의 평가 절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뭐 딴 거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간단하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 상황에 대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뭐 차트는 열려 있고 흐름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도 항상 조심스러운 게, 저는 기본적으로 원달러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도 30개 정도 롱 포지션으로 매수를 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 수익이 났어요. 근데 큰 금액이 아니고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일반인들은 제가 이제 항상 권유를 드리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시는 게 좋은데 굳이 하고 싶으면 제가 뭐 강남에 삼성선물에 담당자 누가 있으니까 제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친구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고 해요. 근데 저한테 생각하고 뭐 말을 듣고 참고만 하실 분이지 그 더 이상은 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투자는 최종적으로 개인이 판단을 해서 움직여야 돼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수익 난다고 해서 저한테 줄 거 아니잖아요. 손해본다고 제가 돌려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제 판단에 그렇게 하시고, 실물금을 투자를 하면서 저는 종이금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그죠? 기업도 경영을 하고 원달러 환율도 거래를 하잖아요. 원달러 환율은 금값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게 계좌를 개설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보는 지금 하나의 팁을 드립니다. 이 제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없어요. 그냥 단지 제 생각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주봉이에요. 주봉이 있는데 여기서 차트를 그리면은 하락 추세대가 나오죠. 하락 추세대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간 거예요. 추세대를 돌파를 하고 수렴 형태를 거치면은 위든 아래든 뚫고 나가요. 그 방향이 저는 위로 갈 것 같아서 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전적으로 금액을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 1053원 이 정도에서 정확하진 않아요. 비슷한 근방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한참 동안 있었어요.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를 했어요. 저는 한 번씩 투자할 때 이걸 보는데, 여기 지금 밴드 보이시죠? 여기 저점에서 고점으로 여기까지 1차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 상승폭이 나와요. 이 상승폭을 계산해서 가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서 하락 밴드 시작해서 지점에서 여기까지 상승한다고 봐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189원 근방이 나와요. 1189원 근방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저도 포지션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갈 거예요. 이 상황에서 RA로 어느 정도의 그거는 나오겠죠, 폭은. 네, 오버슈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오더라도 제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1차 청산은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만 이제 그거는 안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매매 테크닉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의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매매를 하진 않아요. 하진 않은데 이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이 정도까지는 수익 실현 기간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거는 두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매도를 한다 이런 지금 그 게임은 안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상승을 해서 이미 수익이 나서 내려오더라도 그 수익분을 반납해요. 그리고 눌림목이라든지 다시 이 추세 상승선이 나와요. 밴드폭이. 그러면 그 하단에서 단계를 돌파를 했으니까 그 하단에서 다시 이제 그걸 하든지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서 그 매수분은 가지고 가서 수익을 실현하든지 그런 아마 작전이라기보다는 그런 매매 패턴을 아주 편안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선물 실제 계좌가 그 법인 계좌로 개설을 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고, 개인은 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나라 경제가 어렵고 화폐 개혁 얘기도 나오고 전 세계 경제도 불안하고 우리나라 지금 GDP 성장률도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0.3% 나왔어요. 10년 3개월 만에 최저점이거든요. 나라 경제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폭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참 암담한 현실인데 1분기 기업 실적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발표가 되는데 41%, 42% 상장 기업들이 그렇게 하락이 나와요. 반토막이라는 얘기죠. 반토막.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막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한계기업이라고,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야 되는데, 한계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동안 금융비용이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금융비용, 이자, 쉽게 얘기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업들이 지금 상장회사에서 14.8%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변수라든지 그 어떤 통계를 갖다 대도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누구 때문에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개판 5분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경제가 어떤 어렵든 뭐 하든 간에 우리는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저는 한 회사의 오너고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형태든 이 직원들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돈을 못 벌면, 회사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월급을 줍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 이제 계좌 한번 공개할게요. 한번 공개하는데 이 1,500만 원 가지고 계좌를 만든 거예요. 만든 게 실제로 저번에는 이제 1,700만 원까지 나와서 더블이 났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더블 이상이 나왔어요. 2,026만 3천 원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 실물금을 투자하면서 너무 느리다, 세금이 많다, 어떻다 이랬는데 잘못된 정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보를 믿고 또 저한테 따지실 분들은 원달러 환율 거래하시라니까요. 레버리지 20배 정도 돼요. 돈 1,500만 원만 넣으면 3억치, 2억치 정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는 이 정도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수를 하고 주식을 하시든지 선물을 하시든지 옵션을 하시든지 그건 자유고, 다만 저는 제가 해보니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실물금이다, 실물은이다. 실물금은 화폐 공부해 보면 좋은 거 알거든요. 그래서 자금 단위가 크거나 이런 분들은 이걸 준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실물금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수익 꽤 많이 냈어요. 조금 있으면 잘하면은 제 목표치까지 가면은 지금 30계약 정도 있거든요. 3억 넘어요. 3억 3천 정도 베팅이 돼 있으니까 30계약이 지금 1159원까지 열려 있다니까 1189원 가면 30원 정도잖아요. 30계약에 30원 정도가 상승하면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나요. 어마어마하죠. 밖에서 볼 때는 달러 환전할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수익면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계좌 전체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1,500만 원 넣고 했고 지금 기준으로 3,530만 4천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매 수수료 빼고 왔다 갔다 한 거 빼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수익률 이 정도 나요. 100% 이상이죠. 그 어떤 사람 이런가 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전 계좌 수익률을 냈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실전 투자에 대해서 1위 경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론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건방지게 표현하면은 그냥 제 강의도 아닌 제 방송인데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좋은 점만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모든 게 나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대로 안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수익 난 거를 반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가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한 4,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3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1,500만 원이 한 5개월 만에 4,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을 이렇게 몇백억, 몇십억을 가지고 있고 하면은 이 정도로 이걸 못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원달러 환율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는 게 있어요. 부동산, 금, 달러 이 세 개가 가장 강하거든요. 부동산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강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결제 BIS 그죠? 국제결제은행에 의해서 대출 규제를 굉장히 묶어놔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고 나서 다음 사람한테 넘겨야지 수익이 발생을 해요. 대출 규제가 강하고 토지 공개념 얘기가 나와요. 그건 토지 국유화, 사회주의 사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 정도 되고 보유세 강화하고 대출 규제 강화하고 제가 볼 땐 답 없어요. 그렇게 화폐 개혁을 한다 해도 일시적인 부동산 상승은 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폭등하고 하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토지나 이런 거는 그 화폐 개혁이나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은 화폐 가치가 굉장히 착시 현상에 의해서 싸 보이니까 거기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금값 마찬가지예요. 달러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이금 시장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값이 폭등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화폐 개혁을 제외하고 금 가격 상승에 대해서 논하고 금하고 은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 이런 걸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달러는 제 생각에는 달러 예금 이런 거 제 생각에는 그냥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달러 예금 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민들이 지금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금을 사 모으고 은을 사 모으고 달러를 사 모으는 거 이거 자체가 애국하는 길이거든요. 어쨌든 달러가 모자라면은 현물로 저는 사와야 되잖아요. 달러를 현물로 가지고 있기를 권해드리거든요. 작은 단위는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단위.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정도 현물로 무조건 뽑아 놓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위기 대비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도 뭐 100달러 고액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1달러, 2달러 아니면은 뭐 10달러 이런 거 해가지고 소액건으로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달러 많이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달러 사신다 그거 자체가 애국이에요. 그거를 말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반대예요. 엄청나게 전문가적인 그런 게 필요하고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만 달러도 마찬가지로 보험의 성격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이제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금 가격이 창을 닫고 금 가격이 지금 금 가격을 한번 볼게요. 금 가격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1년 차트예요. 여기서 1350불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아까 원유하고는 또 다르게 원유는 여기서 살짝 아까 영망치형으로 맞은 정도였잖아요. 트럼프 발언으로. 근데 일치는 하진 않아요. 어쨌든 금 가격은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이만큼 1350에서 이렇게 했는데 국내 금 시장 가격 한번 볼게요. 근데 오히려 국내 금 시장은 지금 현재는 1285불 근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1160원 정도 선에 나오죠. 그래서 국내 금 기준 가격 48,000원, 48,400원은 별로 낮아지지도 않았어요. 소매 시세를 보시면은 193,500원의 부가가치 별도 내가 팔 때는 185,500원 엊그제는 만원이었는데 또다시 또 벌어졌죠. 이 차이점이 이제 뭐라고 설명했으니까 앞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금이 조정을 할 때 1250불까지 내려갈 거다, 1230불까지 내려갈 거다, 800불까지 내려갈 거다, 어떤 사람은 400불까지 내려갈 거다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금을 사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지금이 저점이고 어느 정도 금은 보험의 성격이 강하고 이 전 세계 경제가 위기가 가니까 가장 강한 화폐인 역사상 5천년 동안 증명이 된 금으로 갈 거다 하면 금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방에 하고 싶다면 한 방에 하는 거고, 분할 매수하고 싶다면 분할 매수하는 거고, 금하고 은을 어느 정도 하고 싶다면 그 각각의 성향에 맞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참고만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국제금 시세가 내려가서 금을 싸게 사고 싶은데 환율이 오히려 올라서 지금 금값이 조금 더 올랐어요. 가격으로 보면은 골드바 시세 한번 볼게요. 1kg 골드바가 5,539만 7천원. 제가 방송하고 최고점 거의 가까이 왔죠. 그때 5,550만 원 이 정도 됐으니까. 그쵸? 희한하죠?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던가요? 못 잡아요, 결론은. 어느 누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저점을 매수하면 기다린다. 그때 반등해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미 4, 5% 올랐죠.
이제 못 잡아요. 그럼 그때 그렇게 내가 할 걸 하고 이제 후회하겠죠. 부자가 되는 길이라든지 과감하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거 할 때예요. 그리고 이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골드바 한 개가 2011년도 최고점이 8천만 원 정도 가까이 갔었어요. 지금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한 거예요. 최대 차트 보면 그렇잖아요. 1900불 넘어간 게 지금 이 가격이 내려와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10년 전의 가격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데 2009년도 8년도 그때 상승할 때 가격으로 있는데 그쵸? 그럼 그때 지금 들어온 사람이 이제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버 가격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죠. 방송을 할 때 계속 72만원, 72만 5천원, 71만 8천원, 70만 6천원 최저점까지 갔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금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실버 가격은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후발주 성격이 있어요. 은 가격이 따라 올라가요. 금 가격이 조금 더 치면 은 가격은 급격하게 또 따라 올라갈 거예요. 상대적으로 은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이걸 말씀드리고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500g짜리 37만 9천원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이거밖에 안 돼서 500g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두 개 살 건데 이거 하나 사는 게 나는 당연히 이거 하나 사는 게 나아요. 가격은 500g짜리를 두 개를 만들고 두 개를 찍어내고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당연히 한 개보다는 더 들어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니까 투자용으로 하려면은 이게 맞다. 그 다음에 위기 대비용으로 해서는 은하도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은하도 한국건설에서 메이플하고 이글이 보통 본사에서 몇십억씩 사놓거든요. 그게 지금 동났어요. 그래서 5월 3일 이후에 물량이 내려온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나 이렇게 되면 또 배송이 될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래곤 은하 좋아요. 이 인기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주문할 수 있냐고 하시거든요. 제가 앞에 그 전화번호 남기는데 1833-5977 그렇게 해가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바쁘면 또 정말 통화량이 하루에 많거든요. 전화를 받고 누군가의 특색을 간단하게 입력을 하려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입력하는 순간 전화가 한 서너 통이 와버려서 또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모든 전화에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또 찾아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오시면은 막 몇 분이 같이 기다리고 막 그래요. 근처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부산이나 대구나 울산이나 전라도, 여수, 광주 많아요. 그분들이 있고 수원, 천안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강원도도 있고요. 이제 하여튼 그렇게 금하고 은에 대해서 가치를 공유하고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분들의 마음에 와닿았는지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못 해드려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더 부지런하게 제가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드래곤 은하 지금 잘 나가요. 예뻐요. 그리고 지금 주문할 수 있냐?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 튜브에 20개 들어가 있고 요 가격에 10개가 한 튜브에는 20개 들어가 있고 20개가 10튜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박스로 나와요. 작은 박스로 나와서 되게 귀여워요.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 작은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 박스 이거 종이백이에요. 종이백. 요즘에 실물건을 제가 다루니까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밌어요. 빵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 20대 30대는 굉장히 낯설 수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제 딸한테 이거 나 하나 줄까 이러니까 신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더만 뭐 안 좋아 이러니까 그거 뭐 나한테 줄 것도 아닌데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딸내미의 발언이었습니다. 요거 신기한 거 한번 꺼내볼게요. 화폐 개혁을 하고 한다 그러고 막 유튜브에서 나오고 제가 실제적으로 서두로 좀 초창기에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실물 경제를 같이 영위하면서 하는 촉들 있잖아요. 그거를 안내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유망하고 그거 하신 분들이 화폐 개혁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막 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뭐 확산이 계속 더 돼요. 더 될 수밖에 없어요. 5월 달에 이제 국회 청문회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뭐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막 싸우잖아요. 맞죠? 그렇게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기로 하고 막 싸우고 우리 경상도 말로 난리 법부라 그래요. 난리 법부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서 또 5월 13일에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제 공청회가 된다는데 취소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것만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또 확대 재생산돼서 계속 나와요. 화폐개혁 얘기가 나와버리면 지금 난리치는 그런 정치적 이슈들 있죠. 제가 장담하건대 전부 다 묻혀요. 모든 게 다 묻히니까 초 블랙홀이에요. 엄청난 그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속 긴장을 하시고 계획을 하든 안 하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건 저는 이제 실물금을 다루니까 그 에피소드 재밌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참 오랜만에 보시죠. 보이시죠? 신권이에요. 신권인데 국권 신권이에요. 대박이죠? 여기 보시고 이건 또 5,000원권. 자, 이제 금고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았겠죠. 그 많아봐야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 단위가 안 되게 이렇게 있어요. 저도 아까워서 이거 맨묶고 뭐 빼놔가지고 이것도 보관 한번 해볼까. 나중에 이제 물려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돈들이 이제 예전 돈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발행 안 되는 돈들이거든요. 이 돈들이 이제 자녀한테 상속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화폐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이거를 들고 나오고 그냥 이 돈들이 신기해서 그냥 나온 그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댓글을 통해서 질문들을 주시는데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지를 못하겠어요. 답변할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또 글을 쓰다 보면은 계속 댓글에 이제 대댓글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불필요한 논쟁도 싫어요. 저는 저를 찾아오고 저하고 같이 좋은 뜻을 공유하는 분들을 만나는 시간도 아까운데 좋은 댓글에 대해서 댓글을 안 단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쓸데없는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뭐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신경 쓰기가 싫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삭제, 차단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 정당하고 정상적인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제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또 짧으니까 제가 글로서 대신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이 중복적으로 궁금한 게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최근 댓글인데 금을 팔 때가 걱정이라 그러는데 사서 뭐 이런저런 비용을 들이고 샀는데 팔 때가 걱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수료가 뭐 15% 20%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실물금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샀다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위탁 매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지금 사시면 한 10돈 기준 조금 더 크게 하면은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사셨다가 파실 때는 한 7% 작게는 5% 정도만 상승하면 수익이 나요. 위탁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걸 주시면 제가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걸 증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내주세요. 한국건그레스 골드바라든지 조폐공사 골드바, LS 골드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세보다 최소 5% 정도는 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금을 팔 때 어디서 팔아야 될지 걱정이라 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금은방들, 모든 건거래소 다 매입을 해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웬만한 거는 현금화 시켜줘요. 큰 단위는 큰 건거래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는 5,000년 역사 속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돈을 다 바꿔줘요. 그런 걱정 앞으로 살아갈 5,000년 동안 그런 일은 없어요. 금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안 바꿔준다. 그런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세요. 5,000년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 동안 몇십 년 동안 그게 변하겠어요? 안 변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만큼만 여유가 되는 만큼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는 장중에 이제 설명을 다 드렸네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저하고는 이제 좀 다른데 신한은행에서 그 골드바를 찍어내는데 신한은행에서는 LS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바로 그 골드바를 찍어내요. 은행에서 파는 골드바를 제가 뭐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신한은행에서 사는 골드바도 괜찮고 좋아요. 좋은 거 맞습니다. 신한은행 골드바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제가 인정을 해주고 안 인정을 떠나서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골드바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건그레소에서 이제 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에 금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은행, 경남은행, 뭐 IBK, 농협 이쪽에 정권사들 다 거기서 주문하시면 한국은행 골드바가 들어갑니다. 그 은행에서 살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봤는데 살 때는 은행에서 사는 가격하고 비슷하거나 저한테 오시면 더 은행보다는 가격을 낮춰서 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금을 나중에 팔 때 현금화 시킬 때는 저한테 가져오시는 게 5% 10% 정도 차이가 나요. 시장당에 따라 더 많이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를 활용하시면 돼요. 은행은 돈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우리는 금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이 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은 또 근데 돈을 다루는 기관이고 공신력이 뛰어나잖아요. 개인 기업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개인 주주들이 있는 기업이 맞죠. 그 국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할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다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도 이제 좀 좋았고, 그 방송이 이제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하면은, 아직까지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하는 방법들을 몰라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좋은 같은 뜻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제가 열심히 또 금원의 가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참, 내일 제가 서울에를 웬만하면 게을러요, 제가. 머리 쓰는 걸 좋아하고 했는데, 그 서울에는 자주 안 가는데, 요번 주 월요일 날은 갔다 왔거든요. 근데 내일도 제가 서울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에 있냐, 멀리 있냐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계시니까, 제가 내일은 서울 갑니다. 종로 본점에 가서, 이제 그 본사 대표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로의 금시장이 굉장히 지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니까 내일 이제 서울에 와서 한 2시나 이후부터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아, 멀어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제가 서울의 종로 상가에 그 한국 건설에서 본점에 있을 테니까 전화를 주시고 만나시면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걸 쌓으셔도 돼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곳이 한국건설회소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일단 까먹고 이제 방송 마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일 저는 서울 갑니다. 서울 가고 또 다음 또 좋은 밤 되시고, 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